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2억이라는 거액의 당첨금. 하지만 돈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여러 갈등 속에 결정한 그녀의 반전 스토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돈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다. 나눔은 진정한 부를 완성한다. 가치 있는 삶은 결국 타인을 위한 삶이다라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숫자. 프롤로그. 평범했던 어느 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3시. 대부분의 집들이 조용한 가운데 1103호에서는 차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희 63세.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정수. 그녀의 남편은 정확히 1년 1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세월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35세인 민수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3년 전에 결혼해서 강남의 신혼집에서 아내 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응,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는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저녁에 들를까요? 아니야. 주말에 은지랑 같이 와라. 너도 신혼인데 매일 올 필요 없어. 은지는 둘째 딸로 32세였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2년 전에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 재성은 부산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마시며 영희는 생각에 잠겼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 이렇게 적적할 줄 몰랐다. 그래도 감사할 일은 많았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식당을 정리하며 받은 돈, 그리고 평생 모아둔 적금까지 합쳐서 약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다. 아파트 전세금까지 생각하면 노후 걱정은 크게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돈이 외로움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영희는 시계를 보았다. 4시 30분. 곧 보육원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한 장 작은 보람들. 영희 선생님. 영희 이모. 푸르지 보육원에 도착한 영희를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남편이 아팠을 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떠난 후에도 주 2회씩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원장인 박소영이 다가와 인사했다. 42세의 그녀는 이곳에서 12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이들 덕분에 힘이 나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다. 실제로 이곳에 오면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영희 이모, 오늘 뭐 해줄 거예요? 7살 민지가 영희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민지는 부모가 없어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였다. 영희가 가장 아끼는 아이 중 하나였다. 오늘은 뭘 해볼까? 그림 그리기 어때? 좋아요. 저는 영희 이모 그림 그릴래요. 그래. 이모가 예쁘게 그려줄게.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보육원을 가득 채웠다. 영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나눠주며 시간을 보냈다. 2시간여의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박소영이 다가왔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은 원장실에 앉았다. 사실 요즘 운영이 좀 어려워요. 박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영희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고 후원도 예전만 못하고 이대로 가면 아이들 몇 명은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하지만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알겠어요.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영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육원을 나섰다. 1억 원이라는 돈이 자신에게는 큰 돈이었다. 전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2장, 우연한 시작. 다음 날 오후,
영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장 보따리가 무거워서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버스가 마침 오고 있었다. 가방을 뒤져보니 교통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뒀을까? 가방 안을 뒤지다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다. 버스비는 1,370원인데 10,000원짜리로 내기에는 거스름 돈이 너무 많았다. 기사님께 미안할 것 같았다. 참. 영희는 버스를 보내고 주변을 둘러봤다. 편의점에서 뭔가 사서 잔돈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로또 판매점이었다. 로또 복권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영희는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다. 도박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도박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진짜 돈이지.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른 가게들은 너무 멀었다. 어서 오세요. 로또 판매점 사장이 인사했다. 60대 남성으로 보였다. 저, 로또 좀 주세요. 영희는 어색하게 말했다. 몇천 원어치 하실 건가요? 3,000원 정도요.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자동으로. 영희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대답했다. 복권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장이 건네준 종이 쪽지 3장을 받으며 영희는 10,000원을 냈다. 거스름 돈 7,000원을 받고서야 목적을 달성했다. 혹시 이게 뭔가요? 영희가 로또 용지를 보며 물었다. 아, 처음 하시는군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추첨해서 6개 숫자가 맞으면 1등이에요. 1등 당첨금은 보통 20억 정도 되는데 요즘 좀 많이 쌓여서 더 클 수도 있어요. 20억이요? 네. 당첨자가 적으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특히 많이 쌓인 것 같던데요. 영희는 놀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로또 용지를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영희는 가방 속 로또 용지를 생각했다. 20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도 뭔가 신기하네. 집에 도착한 영희는 로또 용지를 베이지색 카디건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곧 잊어버렸다. 3장 한 달 후에 발견. 한 달이 지났다. 영희의 일상은 여전했다. 보육원 봉사활동, 가끔 하는 등산 동호회 모임, 그리고 조용한 집안 생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고 은지는 여전히 부산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이날 오전 영희는 계절이 바뀌면서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여름옷은 위쪽으로, 가을옷은 아래쪽으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털어보고 있었다. 이 카디건은 언제 입었더라? 베이지색 카디건을 들어 털어보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뭐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꺼내보니 로또 용지였다. 아, 맞다. 그때 한 달 전 버스비 때문에 샀던 로또가 생각났다. 영희는 용지를 보며 웃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어떻게 알지?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들 민수가 몇 년 전에 사주면서 간단한 사용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인터넷은 할 줄 알았지만 복잡한 것은 어려웠다. 로또 당첨번호. 검색창에 입력해보니 로또 공식 사이트가 나왔다. 최신 당첨번호 확인하기. 클릭해보니 회차별로 당첨번호가 나와 있었다. 영희는 자신이 산 날짜를 계산해보며 해당 회차를 찾았다. 1033회. 이게 맞나? 당첨번호 75, 23, 31, 42, 45 보너스 번호 38. 영희는 손에 든 로또 용지를 보았다. 첫 번째 용지의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7점 있네. 15점 이것도 있어. 23점.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31점, 42점, 45점. 마지막 숫자까지 확인한 순간 영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다. 이게 맞나? 손이 떨렸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6개 숫자가 모두 맞았다. 1등 당첨금 총 240억 원 당첨자 3명. 세금 공제 후 개인별 62억 원.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는 순간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다. 62억? 너무 큰 숫자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영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로또 용지의 숫자와 당첨번호를 수십 번 비교해봤다. 틀림없었다. 자신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그것도 세금을 뗀 후 62억 원을. 여보 이거 봐. 영희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다. 꿈인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 62억이야? 영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전히 숫자들은 일치했고 당첨 금액도 그대로였다. 그때서야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62억 원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내장 떨리는 확신. 그날 밤 영희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계속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62억. 이 돈으로 뭘 할까?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잡히지 않았다. 평생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다. 3억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는데 62억이라니. 보육원에 1억 원 정도는 쉽게 도와줄 수 있겠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로또 공식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다. 당첨금 수령 방법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았다. 당첨금 지급 기한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본점 방문. 세금 22% 이미 공제된 금액. 영희는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세금이 이미 공제되어 62억이라니 정말 큰 돈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은행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다. 민수야. 영희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엄마가 중요한 일로 은행에 가야 하는데 함께 가줄 수 있을까? 은행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대출 받으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야. 와줄 수 있지? 네, 알겠어요. 2시쯤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5장 믿기 어려운 현실. 오후 2시, 민수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35세의 그는 키도 크고 듬직해 보였다. 정장 차림으로 온 것을 보니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일로 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 가서 말할게. 영희는 가방에 로또 용지와 신분증을 챙겨 넣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큰 문제라도? 괜찮아. 나쁜 일은 아니야. 모자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으로 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또 당첨금을 지급하는 곳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계속 궁금해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인지 힌트라도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영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어. 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로또요? 엄마가 로또를 사셨다고요? 응. 1달 전에 우연히 샀는데 1등이 나왔어. 1등이요? 설마. 진짜요? 62억이야. 62억?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농담이시죠? 62억이라니. 그것도 세금 뺀 거라고요? 농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가는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서야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정말요? 진짜 62억이요? 정말이야. 은행에 도착해서 로또 당첨금 수령 창구로 갔다. 특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저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왔는데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보여주세요. 영희는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꺼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로또 용지와 컴퓨터 화면을 비교해보며 확인했다. 몇 분이 지난 후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시네요. 당첨금은 62억 원 정확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수가 더 크게 놀랐다. 정말 62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세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입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절차를 밟는데 3시간이 걸렸다.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당첨금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수령 방법을 선택했다. 영희는 일단 은행에 예금으로 넣기로 했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말과 함께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민수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마, 정말 62억이에요? 꿈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가 로또 1등이라니. 나도 믿어지지 않아. 모자는 근처 호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엄마, 이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면 정말 복잡해져요. 민수의 조언이었다. 그럼 은지에게도 말하지 말까? 아니요. 은지에게는 꼭 말씀드려야죠. 가족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절대 비밀로 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6장 가족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그날 저녁, 영희는 부산에 있는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32세인 은지의 목소리는 항상 밝고 활기찼다. 간호사인 그녀는 성격도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다. 은지야, 엄마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혹시 아프세요? 영희는 로또 당첨 소식을 차근차근 전했다. 은지의 반응은 민수보다 더 격렬했다. 엄마, 정말요? 62억이라고요? 진짜로요? 응, 정말이야. 오늘 은행에서 확인했어. 아, 정말 대박이네요. 축하해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흘렀다. 오빠도 알고 있어요? 응, 같이 은행에 갔거든. 와, 정말 신기해요. 우리 엄마가 로또에 당첨되다니. 은지는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런데 엄마,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 너무 큰 돈이라. 일단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하고 싶으셨던 일들 다 해보세요. 그래, 생각해 볼게. 엄마, 주말에 올라갈게요. 이런 기쁜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62억. 정말 큰 돈이네. 이 돈으로 뭘 할까?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영희에게는 큰 돈을 쓸 계획이 따로 없었다.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갖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해외여행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식당 일이 바빠서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뤄왔던 것이다. 이제는 갈 수 있겠네. 7장 아이들과의 나눔.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였다. 은지가 남편 재성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왔고 민수도 아내 수진과 함께 어머니 집에 모였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은지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 은지야. 그런데 엄마, 정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로또를 사신 적이 없으셨는데. 은지의 남편 재성이 물었다.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우연이야. 버스 타려다가 잔돈이 필요해서. 영희는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정말 운명적이네요. 민수의 아내 수진도 감탄했다. 엄마,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어. 영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먼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민수와 은지, 너희 각자 3억씩 받아라. 3억이요? 아이들이 동시에 놀랐다. 네, 맞아요? 응. 너희도 이제 결혼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엄마, 3억이면 너무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한테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은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해. 그리고 절대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두 아이 모두 기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네, 조심할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은지가 말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네요. 민수도 기뻐했다. 하지만 영희는 왠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돈으로 행복을 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싶었다. 8장 새로운 삶의 시작. 아이들에게 6억을 나누어 준 후 영희에게는 56억이 남아 있었다.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며칠 후 영희는 여행사에 갔다. 유럽 여행 상품을 보고 싶어요. 네, 어떤 코스를 원하시나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싶어요. 그럼 서유럽 일주 상품이 좋겠네요. 일반 패키지는 2주에 800만 원이고 프리미엄 코스는 1,500만 원입니다. 영희는 놀랐다. 1,500만 원이라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프리미엄으로 할게요. 정말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 유럽 여행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개별 가이드 서비스도 있어요. 추가로 800만 원이면 그것도 해주세요. 영희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총 2,300만 원의 여행이었다. 평생 벌어도 쓰기 어려웠던 돈을 이렇게 쉽게 쓰다니 신기했다. 9장 첫 번째 유럽 여행. 3주간의 유럽 여행은 영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 와 있네. 영희는 에펠탑 앞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남편과 함께 오고 싶었던 곳이었다. 혼자라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와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개별 가이드 미셸 덕분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언어 문제도 없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다. 마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이요? 멋지시네요. 미셸의 말에 영희는 보육원 아이들이 생각났다. 3주 동안 봉사활동을 못 가게 되어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됐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한 것이다. 10장 물질적 풍요로움의 시작. 먼저 집을 바꿨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용 면적 60평의 넓은 집이었다. 전세금만 20억이었다. 엄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민수가 걱정했다. 괜찮아. 이제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 새 집에는 최신 가전제품들과 고급 가구들을 들여놨다. 이탈리아제 소파, 독일제 냉장고, 일본제 공기청정기. 평생 아껴 쓰던 영희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옷도 완전히 바뀌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개인 쇼핑 서비스를 받으며 명품 브랜드 옷들을 샀다. 샤넬 수트,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신발. 한 번 쇼핑을 나가면 1천만 원 이상을 쓰곤 했다. 엄마, 완전 달라지셨네요. 은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니를 보며 놀라워했다. 그래? 나도 멋있게 입고 싶었어. 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았다.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걸 사는 느낌이 신기했다. 그리고 자동차도 샀다. 평생 대중교통만 이용하던 영희였지만 운전면허는 있었다. 젊을 때 남편이 가르쳐줬던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로 주세요. 영희는 자동차 영업점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1억 2천만 원짜리 자동차였다. 어머님,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 운전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그리고 운전기사도 고용할 생각이에요. 영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11장 마이너스 6개월 후의 변화. 로또에 당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영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매월 해외여행을 갔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다녔다. 매번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머물렀고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를 탔다.
집에는 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로 가득 찼다. 유명 화가의 그림도 몇 점 샀다. 피카소의 리토그래프 5천만 원, 샤갈의 애칭 3천만 원. 평생 보기만 했던 작품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했다. 계절마다 새로운 컬렉션을 사들였다.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드레스들, 1,000만 원이 넘는 모피 코트, 보석도 샀다.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5천만 원짜리 진주 귀걸이, 3천만 원짜리 에메랄드 반지. 평생 가져본 적 없던 것들이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전화로 물었다. 좋아. 다음 주에는 호주 가려고 해. 또 여행이에요? 지난달에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여행이라도 가야 시간이 가더라.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영희는 사실 괜찮지 않았다.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행을 가도 혼자였다. 비싼 물건을 사도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여보,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12장 잃어버린 것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넓은 집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85인치 대형 TV에서는 연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비싼 수입 과일들과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이 없었다. 드레스룸을 열어봤다. 수천만 원어치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입고 나갈 곳이 없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할 일이 많았다. 보육원 봉사활동, 등산 동호회, 가끔 하는 친구들과의 모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보육원도 몇 달째 가지 않고 있었다. 돈이 많아지니까 봉사활동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것이다. 등산 동호회도 마찬가지였다. 비싼 등산복과 장비를 사기는 했지만 정작 산에는 가지 않았다. 옛 친구들과도 점점 어색해졌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옛 친구 정순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응, 잘 지내.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함께 갈래? 미안, 그때 뉴질랜드 여행 가기로 해서. 또 여행? 요즘 여행만 다니더라. 부럽긴 한데 좀 외롭지 않아? 정순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괜찮아.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래, 알겠어. 그런데 영희야,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달라졌다고? 응. 뭔가 예전보다 거리감이 느껴져. 우리끼리 만날 때도 잘 안 나오고.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건가? 13장 마이너스 1년 후의 깨달음. 로또에 당첨된 지 1년이 지났다. 영희는 지금까지 약 12억을 썼다. 집 전세금, 자동차, 여행비, 명품, 예술품, 보석. 평생 벌어도 쓰지 못할 돈을 1년 만에 써버린 것이다. 하지만 행복해졌나? 답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우연히 푸르지 보육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오랜만에 들러볼까? 영희는 기사에게 잠깐 세워달라고 했다. 1시간 후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영희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명품 옷에 고급 가방, 비싼 보석. 누가 봐도 부유한 여성이었다. 영희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지만 예전만큼 많지 않았다. 영희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들도 많았다. 선생님 어디 갔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안 왔어요. 이제 8살이 된 민지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민지야. 선생님이 좀 바빴어. 선생님, 완전 예뻐졌어요. 공주님 같아요. 한 아이가 영희의 새 모습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예전에는 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안 와서 아쉬워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영희의 마음을 찔렀다. 영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나눠주었다.
1년 만에 하는 봉사활동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박소영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박소영이 영희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예전에 따뜻한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박소영의 말에 영희는 뭔가 깨달았다. 그런데 원장님, 예전에 말씀하신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 그거요? 다행히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새로운 후원자들도 생겨서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보육원을 나오면서 영희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비싼 물건을 살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14장 마음의 변화. 그날 저녁 영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해.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외로워졌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 기억나? 돈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영희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남편 정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식당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곤 했다. 영희야, 돈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게 아니야.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는 충분해. 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거고. 남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영희야,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무슨 소리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말이야.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야. 여보가 맞았네. 돈은 나누어야 하는 거였어. 영희는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다. 현재 남은 돈 50억 원. 1년 동안 약 12억을 썼다. 집, 자동차, 여행, 물건들.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돈을 썼다. 하지만 나는 행복해졌나? 답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영희는 큰 결심을 했다. 10억만 남기고 40억을 모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15장 가족의 강한 반대. 며칠 후 영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민수야, 은지야.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35세인 민수가 물었다. 엄마가 40억을 기부하려고 해. 네. 민수와 32세인 은지가 동시에 놀랐다. 40억을 기부한다고요? 응. 보육원과 복지시설들에 도움을 주고 싶어. 엄마, 잠깐만요. 40억이면 너무 큰 돈 아닌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10억이 남잖아. 평생 써도 충분한 돈이야.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 텐데요. 괜찮아. 10억이면 충분할 거야. 엄마,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은지가 강하게 말했다. 왜? 너무 많아요. 기부는 좋지만 5억 정도만 하세요. 5억도 많은데 40억은 정말 말이 안 돼요. 민수도 은지를 지지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더 주세요. 각각 5억씩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깊이 실망했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가족이 우선이라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3억씩이나. 하지만 40억은 너무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엄마, 정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재성과 수진도 가세했다. 아이들의 강한 반대에 영희는 화가 났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이 많아졌니? 엄마, 욕심이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돼? 엄마 돈을 엄마 마음대로 쓰는 게 왜 문제야? 엄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하시면. 상해? 내 돈을 쓰는데 왜 너희들과 상의해야 해?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격렬해졌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40억은 정말 너무 많아요. 은지가 눈물까지 흘렸다. 우리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라고? 너희들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거 아니야? 엄마,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날 가족 모임은 결국 싸움으로 끝났다. 16장 남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의 반대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40억이 정말 너무 많은 걸까?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후에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영희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었다. 10년 전 크리스마스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났다. 영희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해. 당신은 참 착해요. 착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야. 그때 남편은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했다. 아빠, 우리도 돈이 많지 않은데 왜 남 주세요? 어린 민수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민수야, 돈은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아.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로워지는 거야. 마음이 말이지. 그리고 민수야, 기억해라.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무슨 뜻이에요? 혼자만 잘 사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거지. 남편의 말이 지금에서야 완전히 이해됐다. 여보가 맞았어. 나누는 게 맞아. 그리고 민수도 이 말을 기억해야 해. 영희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17장 설득의 시간. 일주일 후 영희는 다시 아이들을 불렀다. 지난번 엄마 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엄마, 아직도 40억 기부 생각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영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너희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니? 무슨 말씀요? 아빠는 항상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건 알지만. 민수야, 너 어릴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 영희는 남편이 민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 민수가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럼 은지는 너도 기억하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연말마다 성금 내시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때 아빠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꾸준히 나누셨어. 이제 엄마에게 그런 기회가 생긴 거야. 영희는 계속해서 남편의 철학을 설명했다. 그리고 아빠가 특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어.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 혼자만 잘 사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영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생각해봐. 각자 3억씩 받은 돈으로 뭘 했니? 저는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저도 부산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재성이 사무실도 넓혔어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더 필요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지가 고개를 떨궜다. 그럼 왜 40억 기부하는 걸 반대해? 엄마는 이미 너희들에게 6억을 나눠줬어. 그리고 1년 동안 12억을 썼고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어. 영희 말이 점점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봤지? 비싼 옷, 비싼 여행, 비싸 가. 그런 걸로 행복해졌어? 아, 아니요. 엄마가 예전보다 외로워 보이셨어요. 은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맞아.
돈이 많아도 혼자 쓰면 외로워져.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져. 영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그리고 엄마가 죽으면 이 돈 다 너희들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의미 있게 써보자. 아빠가 원하시던 대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은지가 먼저 마음을 바꿨다. 아빠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은지야. 가족의 갈등이 드디어 해결됐다. 18장, 기부의 실행. 영희는 본격적으로 기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푸르지 보육원에 15억을 기부하기로 했다. 정말요? 15억을. 박소영 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새 건물도 짓고, 교육시설도 개선하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박소영이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세요. 저도 기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지역 내 다른 복지시설들에도 기부했다. 노인복지관에 5억, 장애인 복지관에 5억,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 3억, 청소년 쉼터에 2억, 무료급식소에 3억, 총 18억을 기부했다. 세 번째로 장학금 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7억을 출연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단 설립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감탄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총 40억의 기부가 완료됐다. 영희에게 남은 돈은 10억.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로또 당첨자 40억 기부.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62억 받고 40억 기부한 할머니. 진정한 부자란.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됐다. 인터뷰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다. 한 번 정도는 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은지도 권했다. 그럼 한 번만 해볼까? 영희가 동의했다. 19장, 사회적 반향. 영희의 첫 번째 언론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되었다. 로또 당첨 후 40억을 기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고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기부를 계속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런 분이 진짜 부자시네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도 뭔가 나눠야겠어요.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영희의 말 중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많이 공유됐다. 20장, 진정한 행복의 발견. 기부를 마친 후 영희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졌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억.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마음의 평화였다. 여보, 이제 좀 후련해졌어.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누니까 더 풍요로워졌어. 마음이 말이야. 푸르지 보육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더욱 반가워했다. 영희 이모, 우리 새 놀이터 생겼어요. 새 도서관도 만들어졌어요. 새 건물도 지을 거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 이제 다른 시설로 보낼 아이들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박소영이 고마워했다. 저도 행복해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영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21장, 새로운 일상. 기부를 마친 지 6개월이 지났다. 영희의 일상은 다시 바뀌었다. 화려한 소비는 줄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늘렸다. 보육원 봉사는 주 3회로 늘렸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등산 동호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한동안 어디 갔었어? 정순이가 반가워했다. 좀 바빴어. 이제 자주 나올게. 그래, 좋아. 오늘 북한산 갈 건데 같이 가자. 예전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영희는 이제 예전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다녔다. 명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했다. 새로운 활동도 시작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영희는 혼자 사는 80세 할머니를 찾아뵀다. 누구세요? 봉사하러 온 김영이라고 해요. 봉사. 고마워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독거노인들과 대화하며 영희는 자신의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다. 22장, 가족의 변화. 영희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수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엄마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회사에서 불우한 아동들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려고 해요. 은지도 부산에서 병원 내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했다.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우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게 더 행복해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23장 마이너스 2년 후의 결실. 로또에 당첨된 지 2년이 지났다. 푸르지 보육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최신식 건물에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영희 이모, 저 내년에 중학생이에요. 이제 9살이 된 민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우리 민지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이모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최고의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었다. 장학금 재단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3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인 박지훈이 기뻐하며 전화로 알려왔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게요. 할머니, 저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싶어요. 장학생들이 모두 남을 돕는 직업을 꿈꾸고 있었다. 영희의 영향이었다. 24장, 깨달음과 성찰.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2년을 돌아봤다. 여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2년 전 우연히 산 로또 용지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큰 돈이 생겨서 기뻤는데 그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62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돈을 나눌 때 찾을 수 있었다. 당신이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 돈의 진정한 가치, 나눔의 기쁨, 진정한 행복의 의미, 모든 것을 남편이 이미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말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거든. 에필로그, 진정한 부자. 2년이 지난 지금, 영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0억이라는 충분한 돈이 있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게 쓰지 않는다. 대신 매일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육원 아이들과의 시간, 장학생들과의 만남, 독거노인 돌봄 봉사, 친구들과의 등산. 모든 것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저희도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은지도 덧붙였다. 나눔의 소중함, 진정한 행복의 의미. 엄마가 보여주신 삶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고마워.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영희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 여보, 이제 정말 알겠어. 당신이 말씀하시던 진정한 부자가 뭔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그리고 혼자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고.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62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거든. 영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로또 당첨이라는 운명의 선물은 그녀에게 62억 원을 주었지만 진정한 선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지금 영희는 물질적으로는 검소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욱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돈은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영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후자가 되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